예, 강남 대치동 마약 사건 10번은 보이스피싱의 구조와 무서움이에요. 이미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보이스피싱의 구조와 무서움에 대해서 이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첫 번째, 보이스피싱은 무조건 남는 장사입니다. 왜냐하면 피싱이잖아요. 피싱이란 게 시간을 들이면 낚아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렇게나 해서 걸리면 좋고 아님 말고 하는 게 보이스피싱이거든요. 늘 남아요. 그 노고가, 거기에 들이는 노고가 늘 수고보다는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을 하는 거고요.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를 끊을 수가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누군가만 잡힌다면 마지막 물고기 한 마리만 있다면 끝까지 보이스피싱은 할 거예요. 근데 물고기가 없어지진 않죠. 피싱 하는 사람을 없애야죠. 물고기는 우리잖아요. 우리가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피싱 하는 사람을 잡아야죠. 근데 우리는 피싱 하는 사람을 못 잡고 낚시꾼은 못 잡고 미끼만 자꾸 잡아갖고 미끼를 조지죠. 깃털만 조지고 몸통은 잡기가 힘든 그런 구조가 보이스피싱입니다. 걸릴 것 같다 하다가 눈치채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 사람한테 드린 노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어차피 그 다음 사람한테 해서 조금만 해도 또 걸려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님 말고 해서 잘 안 걸린다. 실제로 잘 안 걸리죠. 세 번째 특징이 깃털인 경우죠. 알바는 정말로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근데 알바가 무죄가 나오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최근에 보이스피싱 알바는 예전과 다른 특징이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알고 어느 정도의 충분한 대가를 받고 하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범죄에 쉽게 가담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면요, 여러분 구속이 잘 돼요. 그래서 잘 안 하죠. 알만한 사람들은 이미 잘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순진한 사람들을 꼬드겨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결국 타겟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피싱을 당하는 거고 실제 몰라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같으면 목숨 걸고 내 인생 내놓고 하루 10만 원 벌자고 범죄하겠어요? 안 하죠. 안 하고, 그리고 여러분 같으면 범죄하는데 막 CCTV 많은데 막 그런 데 다니겠어요? 안 하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기 카드 써가면서 막 동선 다 노출되고 그러고 다니겠어요? 안 하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번호 다 나오고 피해자한테 본인 얼굴 다 까고 여러분 핸드폰 번호 까고 그러면서 하겠어요? 안 하죠. 여러분 같으면 안 해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제가? 고의는 내심의 의사인데 여러분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중요하지가 않다고요. 중요한 건 이거를 처벌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예요. 그들이 봤을 때의 정황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정황을 봤을 때 얼만큼 예를 들어서 최대한 모르는 쪽으로 이제 봐줄 수도 있을 거고, 엄격하게 최대한 아는 쪽으로 이제 볼 수도 있겠죠. 어느 쪽에 이제 무게를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많이 달라질 거잖아요. 왜냐면은 그 정황이 모두 똑같은 게 아닐 거고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를 건데, 근데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국가가 더 처벌적으로 가느냐, 더 이제 이 사람의 그 무거움을 믿어주는 쪽으로 가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도 이제 입장 바꿔보시면 마찬가지겠지만, 이 몸통을 못 잡는데 피해가 너무 크니까 깃털이라도 뽑고 싶은 거예요. 깃털이라도 뽑고 싶으니까 이제 깃털을 이제 유죄 쪽으로 가야 깃털이 뽑히죠. 예. 그래서 정말로 20대의 사회 경험 별로 없고 전과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알바를 하고 많이 당해요. 좀 사회 쓴맛을 본 사람들은, 혹은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잘 안 하죠. 왜냐면은 의심이 많으니까 잘 안 하는데, 이제 20대 초반의 대학생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걸려요. 일부 판사는 무죄를 줘요. 많은 판사는 유죄를 줘요. 그래서 유무죄가 갈리고요. 무고함보다는 이제 깃털을 뽑겠다는 의지 쪽으로 좀 더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국인이 또 희생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는 아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내심의 의사는 남이 판단한다. 유죄 쪽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참 억울하지만 알바생들도 참 억울한 것 같아요. 알고 했으면 안 억울하겠지. 근데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정황들을 보면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 하고서는 그만뒀다. 그러면 자기가 알고 돈 벌려고 하는 거면 그거 하고 그만두겠어요? 좀 더 하지. 그리고 너무 노출을 잘 시키고 했다. 그리고 자기도 어느 정도 알아보고 했다. 그러면 자기도 어느 정도 알아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몰랐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다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죠. 약간의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을 때 무조건 고의로 볼 것이냐. 여러분이 그 입장이 되면 여러분 답답해 죽을걸요? 아니, 난 몰랐다니까, 진짜로. 몰랐다니까.
근데 이런 의심할 정황이 있을 수 있지. 아, 그래. 그거 너라면 의심했겠네. 근데 나는 의심을 못했다고. 아, 내 무식한 거 어떡하라고. 내가 정말로 그 범죄는 거 알았으면 했겠어? 난 절대 안 해, 그런 거. 좀 믿어줘. 여러분 답답해 죽으려고 하겠죠. 그게 한국인이 피해자가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자, 알바 알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모르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추세고요. 그게 보이스피싱 조직들의 현재의 전략이에요. 그 전략에 이제 한국인들만 놀아나고 있어요. 결국 이거 방향하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대책들, 알바 모니터링이라든지 홍보, 교육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하고요.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여러분이 그냥 파출소로 달려가십시오. 알바로서 의심이 되든지 피해로서 의심이 되든지. 여러분들은 보이스피싱 당하지도 마시고 그리고 알바로 당하지도 마십시오. 그럼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